언론 인터뷰에서 이기동 원장은 이승철 증인을 모른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기동 원장을 안 지 오래됐습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주변에서 그분을 추천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었습니다. 누가 추천했어요? 개인적인 신상 문제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국정한국사 교과서 당연직 편찬심의위원입니다. 필자들의 원고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동 원장은 시대정신이라는 잡지 대담에서 나치가 다 나쁜 게 아니다. 독일을 근대화시켰다. 일제 식민지 지배가 다 나쁜 게 아니다. 우리나라를 근대화 공업화시켰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문위에서 이런 논리라면 731 부대가 다 나쁜 게 아니겠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 걸 알았습니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모르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원장에 추천했습니까? 뭐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게 과거 경력을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아서 했었습니다. 과거 경력을 제대로 알고 추천했다면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추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기동 한중영 원장을 누가 증인에게 추천했습니까? 교문수석입니까? 최순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아이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하신 그렇습니다. 그래 이용주 의원님 예 질의하세요. 입니다. 5분인데. 가서 3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재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온 것들이 정경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태동됐던 단체입니다. 지금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논의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정경련의 해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긴 역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경련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좋은 평가 있었습니다. 평가가 변한 건 이겁니다. 정경련이 이제는 전체 기업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단체로서 정치성만이 아니라 정치성을 띠고 있다. 정치적 평양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 해체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나온 것 중에 미리재단, K재단 관련해서도 속으로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억울한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좋은 일을 한다니까 문화, 체육활동에 돈 내서 재단에서 좋은 일 쓰려고 그러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국민들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육재단, 문화재단 하더라도 특정 권력자를 위해서 하지 마라. 이것이 요구입니다. 하려면은 지역사회에 기여해라. 근로자에 기여해라. 소외계층에 기여해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자, 허창수 회장님. 이제 여수의 GS가 애울마루로 하는 문화센터 지어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수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력자의 뜻에 따라 만든 거 아닙니다. 지금은 자리를 뜨셨지만은 여수의 현암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현암이 어떤 일을 위하냐면요. 김승현 회장님의 선대, 김종희 회장님의 호를 딴 도서관입니다. 직접 지어서 여수시에 기부를 하신 겁니다. 자, 이와 반면에 여수에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지금 여수 산다는 넘버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기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일모직 여수에 계속 있었습니다. 매각하기 전까지. 그러나 큰 사회사업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문화사업을 하든 체육사업을 하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라. 그 공장이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니라 근로자들,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 위해서
돈을 써라. 그리고 소외 계층을 위해 돈을 써라. 이걸 명심해 주시면은 요구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 아까는 저기는 덜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하세요. 자 윤소아 의원님. 참 이렇게 구걸해서 그걸 아닙니다. 자 하세요. 질의를 해야 됩니까? 뭐 네. 3분씩이나 드리네. 이게 가만히 계세요. 국민연금공단 최강 전 이사장님. 네. 그 이번 합병 관련 엘리엇과 관련한 보고를 2015년 6월 4일 날 받으셨죠? 여러 번에 걸쳐서 왔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쳤어요. 네. 그러니까 ISD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예.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복지부와 이렇게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금운용본부에 상의 지시했나요? 엘리엇의 6번에 걸친 서한과 네, 관련해서는 제가 홍한선 기금 이사한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수 있으니 공단 내부의 변호사 말고 외부의 법무법인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처리를 잘 해라. 예, 예.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구만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를 투자위원회 회의 전에 법률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이 중차대 문제의 합병 결정 이후에 법률적 검토를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증인은 홍한선 법무장관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니까 적절하지 않으니까 만나지 말라고 말리지는 혹시 않으셨어요 그때? 그거는 뭐 제가 엘리엇이 뭐 기금에 몇 번 찾아봤는지는 모르고 저한테 온 거는 편지가 전부 저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받자마자 넘겨주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합병 비율을 보고 받으셨죠?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면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예, 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애로점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심적 고통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국민연금 그리고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부분에서 삼성의 문제와 그리고 최순실과 그리고 이 국민연금을 권력기관에서 한 이 농단의 한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조 증인께 그 2차 판결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올해 5월 30날 일성신약과 같이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매수 청구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일반 형사나 민사 소송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송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판결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결정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판단의 법원의 판사의 판단의 조건은 뭐냐면 형사와 같이 부정할 수 없는 엄격한 조건, 그러니까 증거 조건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사처럼 피고나 원고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비송 사건은 판사가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바로 그 결정문에도 고등법원 판사가 그렇게 기수를 해놨습니다. 삼성은 이 물산의 합병을 진행하면서 그 조정 비율을 자본시장 법령 등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타이밍이 아니었고 정당한 비율로 결정하지 않았고
그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성신약이 제기한 그 비송 사건의 고등법원의 판사는 그런 정황 증거들을 다 고려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봤을 때 그 합병 비율은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 참고인 이제 자 계세요. 자,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인으로 나오신 최강 정인입니까? 자, 정인께서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당시 합병 당시에 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뭐 경위와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을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320여 명의 공단의 투자 전문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비슷한 기관의 경우는 1인당 운영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3배에 해당되는 1조 5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지는 못하나 국민의 기대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29년간의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5.9%입니다. 뭐 10% 됐으면 좋겠지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점을 네. 위원님과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보충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한정 의원, 황영철 의원, 이완영 의원께서는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도 서면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기업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능하고 탐욕에 찬 최순실 일가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이 결과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기업들에게 불법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두 번 다시 하지 못하도록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보다 면밀한 입법행위를 통해서 기업들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또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보다듬는 그런 참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큰 교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그동안 교수단체 간사들께서 이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간사들께서 소회를 짧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인들을 앞으로 기업 활동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담은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씨발놈이네. 자, 아, 개새끼 막.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뒤를 때리 막.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전경련의 이승철 상금 부회장에 대한 질문을 하질 못했습니다. 기사로 아까 들은 내용으로 합쳐서 놓고 보면 촛불 집회에 촛불 행사에 참여를 했다라는 그 말은 제가 능멸감을 느낍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5억 2,300만 원의 여기 계신 회원사들의 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몸통입니다. 촛불 시민들, 촛불 국민들을 그렇게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조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삼성에서 미래전략실은 컨트롤타워에 해당합니다. 기획과 전략과 인사를 총괄합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에 대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미래전략실은 삼성의 핵심 조직이고
또 반대로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켜온 조직입니다. 미래전략실의 실장은 최지성 삼성 부회장입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여기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아니죠. 예, 아버지의 가신이기도 합니다. 차장은 장충기 사장입니다. 오늘 김종중 재무담당 사장은 김종중 본인에 관여한 업무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입니까? 아니면 최지성 주진영. 부회장입니까? 주진영. 이재용 부회장은 작심 소진. 법적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다. 그러나 내용은 없습니다. 1조 원의 순익보다 더 중요한 인간미를 갖출 것, 회계의 투명성 유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경영 원칙과 소위 삼성 헌법을 본인은 지키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애쓰며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어찌됐든 법적 책임을 떠나 국민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완영 간사위원. 예, 이완영 간사입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장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의 운영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 못지않게 송곳 같은 질문으로 우리 특조위 목적에 맞게 진실 규명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오늘 최순실 사건의 진실 규명 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벌그룹 회장으로서 주문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경 유착 고려를 끊고 경제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 투자와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주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시면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끼가 감사합니다. 역적이 역적. 이완영 간사위원 이 수고했습니다. 새끼 이거 성주 사드의 주역이. 다음은 에? 이재용 정인께서 오늘 청문회 참석한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 사드의 주역이잖아요.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새겨서 변화가 있도록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태 다 버리고 정경유착이 있었으면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희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저희가 신뢰를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를 말씀드려도 저희가 잘못한 게 많아서 전 앞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 또 제 자신도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인이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신동빈 정인 예.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그룹에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 올해 들어 그 공짜로 수소도 있고 이번에 사태도 있고 국민들께 그 여러 면에서 심의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 그룹에서 그리고 제 자신 그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정인 소회 연예인 밝혀주십시오. 연예인 만들어. 네, 먼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거 누가 감독했는지 모르겠네. 함께 돼서 국민 정말 여러분께 감독이 대단히 누구다?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청문회 저희가 꼭 물려받은 것이 누군지는 이해가 안 기업이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고 어떻게든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또 성장을 같이 하면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고 또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계속 박차를 가하고 노력을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양호 정인 청문회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소회. 네, 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의 경영을 투명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국위선양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국정조사 청문회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입대까지 한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정경련 회장으로서 오늘 청문회로서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이유야를 막론하고 최근 일들로 무리를 이렇게 되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경련은 그동안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여러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을 경청해서 앞으로 신뢰받는 정경련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인 정몽구 정인은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고 심장질환 전문의의 긴급한 전문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과 또 진단서가 이렇게 위원장에게 제출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높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소개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청문회 초기 단계라 의문입니다만은 주요 관련 증인들에 대한 질문과 또 답변 과정이 국민들에게 생생히 전달되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내일 개최될 제2차 청문회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이 제시되리라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정인과 참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오늘 정인들께서는 큰 교훈으로 가져가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46회 국회 정계 제5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최순실 등 정인 27명이 출석하는 제2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정인도 국정조사에 정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정인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쳐받는 거 당연한 건데.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좀 많이 짜증나지만 마치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뭐 사내를 들을 가치는 있어. 선포하겠습니다. 에? 아. 이거 참
반도의 땅 몰아쳐라 민중이. 아이 내가 뭘 하나 지금. 예, 어쨌든 받는 값습니다. 힘냅시다님 어서 오셔요. 철의 세상님 금을학관이 동동단디님이 이제 중국시 시간 다 됐다 이제. 예.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항성으로. 6월 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연병 민물선. 예, 참 이게 나라가 아니다 보니. 근데 나라가 아니다 소리를 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예.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만에 방송하죠. 간만에 방송해서 송구합니다. 어쨌든 하다 보니까 간만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뭐 좋은 이야기도 좀 들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 봐가지고, 뭐 어떻게, 하여튼, 되는 대로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걸 방송을, 내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게, 지금 대구 사건인데, 대구 사건 이게 감당이 안 되네, 가지고. 제 힘으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MBC나 KBS나 어디든 JTBC나 어디서 같이 오게 되면은,
같이 상황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말고 어쨌든 그랬는데 일단은 가서 저는 영상을 기록을 남겨놓아야 될 것 같고 그게 뭐냐면은 이 내가 노트북이 아니구나 엄마야. 에이 참 그러네. 갑자기 그 생각을 못했네. 에이 아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지금 대구에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거 대구에서 조금 준비를 살살 하고 있는 게 지금 정세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안 맞다기보다도 지금 정세에서 어떻게 지금 이 탄핵 정국이 되다 보니까 그 탄핵 정국에 다 덮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렇게 근본적인 기초법이에요. 기초법에 대한 투쟁들인데 기초법 운동이고 기초법 투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이 1.5 뭐 1.25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저출산 국가인 게 맞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낳는 그 뭐 보통의 가정 외에도 아이들을 놓는 임산부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미혼모라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미혼모 장애 운동 부분은 이제 제가 몇 년 전까지 장애인 인권 부분의 활동을 쭉 해오다가 하여튼 뭐 이리저리 계기가 돼가지고 미혼모 활동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거를 나름대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사정하고 겹쳐가지고 그걸 좀 배우다 보니까 방송하고 조금 방송에 집중이 좀 안 돼.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움직이 갖고 그림이 나올 것 같으면은 제가 감당되는 뭐까지는 내가 이렇게 방송을 떠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방송 감당을 못 하겠어. 좀 많이 무거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대한민국이 제가 알고 지금까지 조금 배웠던 부분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 보면은 대한민국이 그 아동 그 입양 아이 그래서 외국으로 또는 뭐 입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 돈으로 거래된다라고 보면 된다. 입양이 돈으로 거래되는 거가 다름없다. 그게 불법이다라고 명시된 법은 없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애를 돈 주고 팔고 사고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들이 만들어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애를 돈 받고 판다. 뭐 이런 개념이고. 돈 주고 산 알을 갖다가 제대로 키우면 다행인데 이걸 갖다가 애를 갖다가 개잡도 잡는다든지 아동을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잘 안 드러난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피해가 발생됐던 그 은비 사건이라고 있어요. 포천 사건하고 은비 사건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발생된 이 은비 사건, 일명 은비 사건이라고 되는데 그 사건들이 이제 추정 60분에 나오면서 됐는데 유튜브에서 은비 사건 관련한 유튜브 영상은 거의 삭제되고 있어요. 지금 저작권이다 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MBC 추정 60분에 대한 방송 내용들은 거의 다 검색하면 유튜브 다 올라와요. 근데 이게 왜 저작권이 강하게 걸어놨을까? 누가 걸었을까라는 부분들이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 내일 오후 2시에 대구 지방법원에서 은비 사건 공판 있어요. 공판이. 그 공판이 좀 큰 데서 했는데 그 공판을 제가 이제 보러 가요. 보러 가는데 내일 의회될지는 잘 모르겠어요.